네, 저희가 앞선 순서에서는 이제 수리나 특약에 관련해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길 경우를 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제 임대차 기간이나 아니면은 차임, 보증금 증액 감액 관련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관련된 사례들로 상담 코너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이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항력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요,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조항을 좀 뜯어보자면요, 요 전반적인 내용이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해당 집의 세입자고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점유를 하고 있거나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이제 딱 확정일자까지 도장을 받으면 이제 이 상태는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우선해서 변제받은 권리로 집이 경공매에 넘어갔다. 그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락대금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건데요. 이때 만약에 내가 계약한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이다 할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이 소액 임차인의 금액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그 날짜랑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다르니 그거는 꼭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신 뒤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분쟁 사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안정장치니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신 분들 모두 잊지 않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배경에 깔고 다음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차임하고 보증금 관련해서 Q&A를 먼저 살펴볼게요. 한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짠! 월세를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월세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차임 증액 청구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판례에 의하면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들을 구속시키는 것이 신인 측상이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증액 한도인 5%를 넘어서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요거는 사실 인정할 수 없고 타당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을 예시에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특약에 차임 감액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한데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따라서 감액 청구도 가능하고요. 혹시나 특약에 감액 금지야 하면 안 돼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저기 증액은 5% 이내, 감액도 5%인가? 감액은 네. 무한정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감액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 수 있는데 쌍방이에요. 임대인이 돈을 적게 받고 싶어서 감액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인이 나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월세 많이 해야겠는데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또 실제로 분쟁 조정에 이제 신청했던 사례들 같은 거 보면은 증액 청구 사례들은 꽤 있거든요. 근데 감액 청구가 완전 받아들여진 경우는 사례로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 작동되고 있는 그런 청구는 아니다 하는 점도 이제 유의해 볼 지점일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없긴 하지만은 이런 특약에 감액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효력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5% 증액을 요구해서 계약이 갱신될 때 5% 증액을 요구해서 그 요구에 따랐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된 보증금을 제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계약서 자체를 새로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확정일자 받겠다고 하면은 그게 기존에 있던 게 깨져요. 추가로 증액된 부분만 계약서를 하나 더 쓰고 그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하나 더 받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임대인께서 내가 영수증 써주면 되잖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효력이 똑같이 있을까요? 이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그 갖춰야 하는 계약서의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영수증에는 보통 그게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을 거라서 안전하게 계약서를 정확히 쓰고 그거에 이제 확정일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년 살겠다, 자신 있다. 그럼 이제 5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2개월 전인 이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세입자는 1회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